증선인은 제시된 증거 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회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증선이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중지되고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권고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검찰에 고발 제출했죠. 회계사인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하고 1년 8개월 만입니까? 1년 9개월 만입니까? 예. 1년 8개월? 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1년 8개월,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네. 오늘 참여연대에서는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사필 규정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결과? 예, 그렇습니다. 뭐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 분식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삼성바이오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중지됐고요. 네.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상장 폐지까지 가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앞서 김용범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지금 당장 되는 것은 거래 정지가 될 테고요. 예. 대우조선 해양의 사례에 비춰본다라면 과거 약 1년 3개월 동안 거래 정지 기간을 거친 후에 예. 이 상장이 재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장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울러 상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리고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에 비춰봤을 때 조금은 이제 그 상장을 폐지할 것인지 상장이 재개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상장 폐지되면 개미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언론들에서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로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앞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이제 공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상장 폐지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와 같은 분식으로 인해서 상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실질적인 뭐 제재가 없이 다시 상장이 재개된다라면 그것도 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상장 폐지가 되면 네. 그 주주들이 피해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삼성이 그 주주들한테 보상하는 이런 방안이 되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장 폐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당장 거래 정지가 된다라면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매매 차익으로서도 손해를 볼 거고, 이제 기회비용도 있을 텐데요. 저는 소액주주들이 뭐 증권 집단 소송이라든가, 뭐 개별 소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제 구제를 받으려는 그런 조처를 해야만이 앞으로 뭐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회계 환경이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보면요. 네. 결국은 과징금 80억이잖아요. 예. 분식회계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징금 80억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이와 같은 조처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는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상당히 더 엄격하게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경과 규정에 따라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 발생 당시의 법률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아파하지 않을 과징금 80억 규모 이 정도의 다른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예. 그 안진과 삼성 두 회계 법인에 대해서 안진은 감사 업무 3년간 제한, 삼성은 5년간 제한. 이 뜻이 어떤 네네. 뜻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약간의 아쉬움을 표한 부분인데요. 예. 바로 앞에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과징금 80억, 삼바에 대해서 과징금 80억 이 부분은 어떤 법률상의 그런 제약이 있다라면 예. 저는 좀 이번 결정의 불만은 이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의라고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계법인이었던 삼성 회계법인은 중과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고의와 중과실의 차이가 이제 매우 심하고 바이오로직스조차도 중과실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굴지 회계법인인 삼성 회계법인의 과징금 1억 7천, 뭐 당해회사 감사 업무 5년 제한이라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5년 동안 감사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뜻이에요? 예. 이거 그럼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너희 우리를 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다른 회사 감사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업무라는 게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용역 컨설팅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보상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프지 않을 제재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두 회계법인은 제재 조치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진과 삼성 회계법인에 의뢰를 했고 안진 삼성이 좀 이상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터무니없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박용진 의원 씨를 통해서 이제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처리에 두 회계법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인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한 축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만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건 자칫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이라든가 이후의 절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경감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예.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결국은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이재용 씨가 부회장 승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좀 맞습니다.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이번 분식회계 사건을 자꾸 별개의 사건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였는데요. 지금 1년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공개된 문건에서는 뭐였냐면 애초 이 분식회계의 출발점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이제 삼바 내부 문건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용 씨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이와 같은 바이오 부분을 과대평가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 부채를 인식해야 됐고 또 그와 같은 결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된 상황. 이게 지금 이제 분식을 해야만 되는 분식을 통해서만이 완전 자본 잠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회계 분식은 애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 맞습니다. 거기에 안진 삼성 회계본인이 도움을 줬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줬죠. 이게 아까 삼성 내부 문건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정선이가 이런 판단 내린 것은 그 삼성 내부 문건에 있는 자료가 많이 어떻게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김용범 위원장의 발표문에서도 그리고 이제 정선위에서도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 폭로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회사는 14년 이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하고 이게 이제 문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결정적인 건데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에 완전 자본 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게 바로 이제 문건들에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그 문건이 계속해서 콜옵션 얘기가 나오는데 예. 콜옵션은 뭡니까? 이런 거죠. 옵션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콜옵션을 어떤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값으로 미리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라면 실제 한번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예컨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예. 그리고 반대로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10,000원에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면 자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행사 가격 10,000원보다 높은 한번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바이오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100만 원이다 하면은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이를 행사해야 되겠죠. 예,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10,000원에 100만 원짜리 10,000원에 팔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이건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손실이자 부채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인식하라고 한 게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인 겁니다. 합병 과정에서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한없이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이 문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았던 문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꾸준히 5월경부터 11월까지 주고받았던 그런 문건 내용입니다. 예.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지금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랬죠. 이번에 지금 중선에서 내린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이 나중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심 판결의 핵심 요지가 뭐였었냐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이 없었다. 합병 과정 일반에 걸쳐서 승계를 위한 그런 작업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예. 이번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연이어 나타난 이와 같은 분식회계 처리 과정에서 핵심이 바로 승계 과정이었거든요. 예. 승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2심 판결의 내용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 결정의 내용을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판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결과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회계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큰 회계사, 회계법인 네네. 거기에서 네네. 했던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거의 보도되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제 금감원은 이미 예전에 확인했던 내용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의뢰를 통해서 국제 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라는 곳 IASB가 있는데요. 이곳의 금융감독원이 IASB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질의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요. IASB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행한 회계 처리는 정당한 회계 처리가 아니다. 분식이다라는 판결을 이미 작년에 내렸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와 같은 회계 기준에 맞춘 적법한 회계 처리다. 이것은 일거의 여지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두 회계법인에서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삼성바이오를 뻥튀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이른바 이제 DCF라든가 현금 흐름 할인이라든가 뭐 비교되는 상장사의 어떤 가치를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에이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 지금 세계법인들이 당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평가한 건 이제 대단히 이제 황당한 방법이었죠. 어떤 거죠? 예. 예. 이제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증권사 리포트들, 시중의 증권사 리포트들 뭐 얼마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가중평균 해버린다든가, 예. 시중 9개 증권사의 바이오에피스 평가액, 바이오로직스 평가액들을 쭉 더한 다음에 구로 나눠서 했다든가. 이제 심지어 더 웃긴 것은 그 이제 이기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옮겨 적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하는 뭐 3천억인데 2,400억으로 적는다든가 반대로 또 2,400억인데 3천억으로 적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마저도 목표가액이 안 나오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제일모직에는 없던 사업 부문의 가치를 무작정 3조를 더해버린다든가 이런 뭐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황당한 그런 이제 회계 처리를 했던 거죠. 증권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예가 있나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뭐 예. 이제 먼 나라, 뭐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까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이제 검토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 회계법인에게 그와 같은 이제 용역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전문가적 서비스를 생각하고 맡겼을 텐데요. 정작 이제 회계법인이 만들어온 보고서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의 가중평균이었다. 이건 좀 황당한 거죠. 만약에 제대로 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직원이었다라면 저 같으면 이제 소송을 했어야 됐겠죠. 너희들한테 수천만 원이나 줬는데 이렇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줬다라면 뭐 이제 정당한 대가에 따른 그런 보고서는 아니다. 뭐 저 같으면 소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은 삼성바이오를 뻥튀기 한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유리한 거죠. 오르기 위해서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또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국민연금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비율을 만들려다 보니까 반대편에 삼성물산 주주,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으니까요. 국민연금도 손해받고, 과거 삼성물산의 여러 주주들, 소액 주주들도 금전상의 크나큰 손해를 본 것이죠. 오늘 증선이가 내린 판단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에 대한 어떤 판단은 뭐 크게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판단임에 반해서요. 같이 공모했다라고 할 수 있는 안진회계법인과 삼성회계법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점을 조금 유의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같은 게 있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뭐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만큼 저희들은 이제 참여연대가 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와 같이 증선이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검찰이 신속히 좀 수사에 착수하여서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은 삼바가 2011년 이후에 계속 적자를 기록해오다 회계 처리 때문에 갑자기 2조 가까운 흑자 기록으로 탈바꿈한 것은 이거는 분식회계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 증선이의 판단이 그와 같은 이제 1조 9천억 영업이 1조 9천억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이 4조 5천억 원 분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걸 밝혀냈으니까요. 예. 이건 곧바로 이제 수정대 공시하여야 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오늘 하여튼 판단의 결정적 역할,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은 삼성 내부 문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문건은?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 과정에 개입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문건들이 금감원에서 계속적으로 제출되어지고 증선이라든가 감리에 제출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선위원들에게 감리위원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써 증선위원들이 눈 감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어떤 우리 국민 다중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건들이 공유되어져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 이상은 증선 의원들이 이러한 문건의 내용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았나. 이건 이제 스모킹 건이었다라기보다는 여러 개 있었던, 저는 이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싫어했었는데, 예.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너무너무 많았고, 예.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국민 다중도, 저희들도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난 이상은 예. 증선위원 한 명 한 명도 절대 부인할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한 2년 전부터 주장해 왔었는데 계속 결론이 안 나다가 이렇게 늦게 결론이 나는 것도 뭐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느 한 축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애써 눈 감으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요. 그 삼성, 분식 회계 심의 결과 직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좀,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기도 합니다만 좀 약간 정말 투기적인 심리가 아닌가. 자신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이렇게 떠안는 대신에, 하이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에, 만약에 이번 판결이 이제 분식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면, 크게 뛸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는 약간은 투기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분식 회계를 하게 되면 예. 기업 전체가 망하는 뭐 그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멀리 가지 않다. 많이 회자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른바 앨런 사태만 하더라도 예, 회계법인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날아가고 회사 자체도 없어졌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대우 사태 때도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만 네. 김우중 회장은 여전하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꽤 큰 분식회계인데 글쎄요, 처벌받는 사람이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차이가 벌어진 건 왜일까요? 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럽의 포르투갈의 도시인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유럽 전역에서 소매치기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정말 많던데 그렇게 소매치기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었는데 소매치기를 하다 걸려도 불과 최대의 조치가 일주일 훈방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입법적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여러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분식회계가 드러났을 때 어떤 이 크나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엔론과 같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만한 조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회계법인에 대해서 과징금 1억 7천, 당해회사 감사원 5년 제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다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법인이라면. 엄벌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회계법인이 또 이런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질서를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회계사님 생각하실 때, 재벌 개혁의 본질이랄까요? 예. 네. 갑작스럽게 던지는 질문이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진 만큼 대표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께서 약 3%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약 3%를 가지고서 전체 삼성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에 상당한 부분만큼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떤 재벌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한 2년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